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동부 4개 주에서 마리화나와 전자담배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한국 입양인 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데이 케어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은행의 SBA 대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사관과 뉴욕 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1달러 인상합니다. 노동인력개발국은 내년 초부터 최저임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한 것의 일환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일 8달러 85센트에서 1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1달러가 추가로 인상된 것입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농장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달러 30센트를 받게 됩니다. 매년 약 80센트씩 올려 2026년에는 15달러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팁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기본급으로 시간당 2달러 63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받아서 계산했을 때 시간당 10달러가 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직원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본급으로 3달러 13센트를 받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북동부 지역 4개 주에서 전자담배 규제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각 주의 보건국 관료들은 맨해튼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300여 명이 원일모를 폐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1개 주에서는 26명이 사망했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주목하며 향후 전자담배와 이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데 있어 공통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직 북동부 4개 주들이 공동으로 어떤 공중보건 관련법을 만들지, 규제를 펼칠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마다 다른 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후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3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년부터 2022년 임기의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2008년에서 2011년, 2013년에서 2015년, 2016년에서 2018년도에 이어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 남미 등 지역별로 총 47개 국가가 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마셜 제도 등 4개국이 선출됐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인권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요지는 해외 입양아에 대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 자녀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양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기관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미국에 넘어오는 해외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을 미리 방지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적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입양기관에 부과한 절차 완료 의무화 조항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해 올해 다시 추진돼 5월과 9월 통과됐습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한 한인은 11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 8천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 입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며칠 동안 비바람이 거셌죠. 뉴욕과 뉴저지가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시속 100마일에 유박하는 강풍을 몰고 온 폭탄 사이클론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북동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셔, 메인주 등 북동부 지역 전체에서 총 5만 가구 이상의 단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주는 약 4만 1천 가구, 뉴저지주는 2만 가구 이상, 커네티컷주는 4만 가구 이상이 단전 피해를 겪었고 매사추세츠는 22만 가구 이상, 메인주는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전 사태에 메인 커네티컷주의 일부 학교가 하루 동안 휴교하기도 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공항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JFK 라과디아 누악 공항도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탄 사이클론이 지나간 후 북동부 일대의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한인 데이케어 센터인 참 좋은 데이케어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참 좋은 데이케어 센터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 약 250명이 참 좋은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찰스 이 원장은 한인 시니어들이 휴식을 취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센터는 약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1층짜리 단독 건물에는 탁구장, 당구장, 컴퓨터 교육실,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시민권 시험 및 중국어, 미술, 서예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 대행, 각종 병원과 법원 관련 통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헤어컷 및 매니큐어 서비스도 제공하며 한인타운의 통증 병원 및 약국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는 한인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은행 SBA 대출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SBA 대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10군데 뉴저지 한인은행의 SBA 대출 총액은 약 790만 달러로 전년도 약 8,200만 달러보다 3.5% 줄었습니다. 총 건수 역시
106건에 그쳐 지난해 122건에 비해 13.3% 감소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뉴뱅크가 한인은행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뉴뱅크는 지난해에 비해 106% 실적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대출 한 건당 규모도 지난해 평균 32만 5,892달러에서 69만 달러로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뉴밀레니엄 은행과 노아은행이 각각 25건과 16건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역시 대출 규모 면에서 지난해 대비 33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0개 한인은행 중 6개 한인은행의 실적은 크게 감소하면서 은행들 간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지난 1년간 SB의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와 함께 경기 하락으로 인한 SBA 대출 수요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보여집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6월에 이어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게 대사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도는 워싱턴 DC 지역번호 202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청으로 연결시켜주겠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어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이라 그러면은 또 조금 그냥 일반 보통 시민들 같은 게 조금 뭐 위협감이라든지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영사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리질 않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영사관을 통해서 하든지 네. 아니면은 해당 기관에서 정식 어떤 우편이라든지 네. 그런 걸 해서 알려드리지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내 수사관인데 네. 당신한테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는 뭐 국가기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전화가 오면 먼저 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국 정부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연방통신위원회 혹은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드라마 타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로넬리의 아내가 미국 산타바바라 자택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인 아들은 경찰 대치 과정에서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파리시판이 I-80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오늘 오전 1시 45분경 45번 출구 인근에서 여러 대의 차가 충돌했고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사고 경위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값비싼 주얼리를 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3명의 무장 강도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지난 8월 26일 이후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에서 10차례 강도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만 2천 달러 상당의 보석과 시계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건의 사건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9월 16일 스프텐 드이빌에서 37세 남성이 얼굴을 가격당했고 10월 14일 이누드에서 30세의 남성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연방 하원 트와이트 에번스 의원이 한국 전쟁의 공식적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모두 39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의원으로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장 주디 추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바버라 리 의원, 길 시스 네로스 의원, 대선 주자인 털시 게버드 의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시민권 취득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수는 83만 3천 건이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58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에 맞게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변경한 역사적인 해라며 올 회계연도에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 이민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2020학년도 영재 프로그램 시험 신청이 내달 12일 마감됩니다. 신청 자격은 2012년에서 2015년생으로 내년 9월 킨더가든에 입학하는 만 5세부터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영재 프로그램은 시험 성적이 상위 3% 이내 학생이 지원 가능한 시티와이드 영재 프로그램과 시험 성적이 상위 10% 이내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군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시험 일정은 웹사이트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이 올해도 한인들을 위한 무료 의료 진료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 플러싱에 있는 평강체질 누가 한방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체류 신분이나 보험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는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향림 행복한 치과 원장의 치과 진료와 최병희 평강체질 누가 한방병원 원장의 한의 진료를 비롯해 선착순 200명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도 실시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은 미국 인구조사의 해이죠. 10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는 각 주와 시, 또 커뮤니티들에서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앤드류 킴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인구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인구조사란 어떤 건가요? 인구조사는 미국 정부에서 매 10년마다 하게 되는 한마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는 겁니다. 시작은 1790년도부터 했고 올해가 24번째로서 이 10년마다 매 꼭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건가요? 인구조사는 연방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예산이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나라에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누가 얼마큼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미국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그 페더럴 펀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 같은 경우는 뉴저지의 어느 지역에 어떤 히스패닉이든지 한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병원 시설이라든지 뭐 학교 증축 문제라든지 도로를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 보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금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돌아온 혜택은 진짜 무궁무진하죠. 안 할수록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데 한마디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돌아오는 연방 정부로부터 한 사람당 돌아오는 게 한 3천여 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에. 그럼 10년 동안이면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 3만 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안 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에 돌아오는 그런 펀드를 갖다가 놓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없겠죠. 뭐 연방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만큼 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센서스 출범식을 했는데 카운티장뿐만 아니라 메이어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변을 하신 게 에브리바디가 진짜 모든 사람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는 걸 갖다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20년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언제 진행이 되나요? 센서스 데이시라고 그래갖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꼭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같이 이렇게 조사하기 힘든 데는 아마 1월 달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센서스 용지 같은 거는 한 3월 초순 중순쯤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4월까지 보통 4월까지 그 인구조사 그 설문 서베이를 갖다가 컴플릿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5월 달쯤에 돼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안 하신 분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인구조사를 촉구하게 되죠. 예. 네, 정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인구 조사를 좀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김 씨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